2024년 실업급여 받는 법 완벽 정리입니다. 끝까지 집중해보세요. 순서는 2024년 실업급여 수급 조건부터 꼭 알아야 할 주의사항까지입니다. 그럼 하나씩 살펴볼까요? 먼저 2024년 실업급여 수급 조건입니다. 수급 조건은 총 5가지입니다. 첫 번째, 이직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주 5일 근무했을 경우 토요일 무급 휴가를 제외하면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6일입니다. 따라서 약 7, 8개월 근무하면 고용보험 가입기간 180일 이상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실제 근무일수로 유급휴일과 휴업수당을 받은 날이 모두 포함됩니다. 다만 65세 이후 신규 고용되었거나 사업 시작 시 3개월 미만 근무한 자와 사립학교 연금법 혜택을 받는 근로자와 공무원 별정 우체국 직원은 실업급여 적용 제외 대상인 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이직 사유가 비자발적이어야 합니다. 회사에 스스로 사직서를 제출하여 자진 퇴사했거나 공금횡령, 기밀 노출 등 중대한 귀책 사유로 권고사직을 받은 경우는 실업급여 수급 조건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다음의 경우는 비자발적인 정당한 퇴직 사유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종교나 성별이나 장애차별, 회사 경영 악화로 인원 감축이나 임금 체불, 최저임금의 미달, 연장근로법을 위반했거나 채용 후 근무 조건이 달라진 경우입니다. 사업장이 이전했거나 다른 사업장으로 정근했거나 배우자 부양가족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으로 인해 왕복 3시간 이상 통근이 곤란한 경우도 비자발적인 정당한 퇴직 사유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가족의 질병 부상으로 1개월 이상 간호가 필요하거나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자녀 육아를 위한 휴가 휴직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도 비자발적인 정당한 퇴직 사유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본인 질병으로 퇴직하면 어떻게 될까요? 원칙적으로는 질병은 실업급여 수급 조건에 해당이 안 됩니다. 따라서 이직을 회피하기 위해 노력한 것을 증명하는 게 중요합니다. 진단서와 의사소견서를 받아둔 후에 회사의 업무 이동이나 휴직 등을 신청합니다. 회사에서 불가하다고 하면 그때 퇴직 의사를 밝히면 됩니다. 세 번째는 근로의사가 있지만 재취업을 못하고 있는 상태여야 합니다. 네 번째는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꾸준히 적극적으로 해야 합니다. 다섯 번째는 퇴직일로부터 12개월 이내 신청해야 합니다. 참고로 2024년 실업급여 직업별 수급 조건을 알아볼까요? 계약직은 근로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않은 일용직 근로자이면서 계약기간이 끝난 후에 퇴직했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아르바이트는 실직하기 전 18개월 이내에 180일 이상을 근무해야 합니다.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직한 후에 현재 구직활동을 하고 있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는 본인 외에 근로자가 없는 사업장이거나 50명 미만의 근로자가 있는 사업자 기준입니다. 고용보험에 1년 이상 가입되어 있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비자발적인 폐업만 해당됩니다. 프리랜서는 고용보험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비자발적으로 퇴직했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영업자는 고용보험을 최소 1년간 가입해서 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매출액 감소나 적자지속이나 자연재해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폐업했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2024년 실업급여 상한액과 하한액을 알아볼까요? 실업급여는 이직 전 평균 임금의 60%의 소정급여일수를 곱해서 계산됩니다. 2024년 실업급여 상한액은 1일 66,000원이며 하한액은 1일 63,104원입니다. 하한액은 작년 대비 1,536원 인상되었습니다. 상한액과 하한액을 반영하면 2024년 실업급여의 실수령액은 한 달 최대 198만 원이며 한 달 최소 189만 원입니다. 하지만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실업급여 하한액이 근로시간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기존에는 하루 1시간에서 4시간을 일해도 모두 4시간 근무한 것으로 간주했지만 2024년부터는 실제 근무시간이 반영되어 실업급여 하한액이 줄어듭니다. 단시간 근로자는 하루 1시간에서 4시간 등 근로시간이 짧은 자를 말합니다. 다음으로 2024년 실업급여 수급기간을 알아볼까요? 소정급여일수는 실업급여를 지급받는 일수를 말하며 고용보험 가입기간과 연령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인 소정급여일수는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최소 120일에서 최대 270일입니다. 50세 미만이면서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2년이라면 실업급여를 150일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4년이라면 180일까지입니다. 연령은 퇴직 당시의 만 나이 기준입니다. 이번에는 가장 중요한 2024년 실업급여 신청 방법을 알아볼까요? 1단계는 피보험 자격상실과 이직 확인서가 잘 처리되었는지 확인합니다. 피보험 자격상실 신고서는 근로복지공단의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직 확인서는 고용보험 사이트의 개인서비스 조회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단계는 워크넷에 가입한 후 이력서를 등록하고
구직 신청을 해야 합니다. 마이페이지에 관련 메뉴가 있습니다. 3단계는 반드시 수급 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을 완료해야 합니다. 수급 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은 고용보험 사이트의 개인 서비스 실업급여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4단계는 방문이나 인터넷으로 수급 자격 신청서를 작성해서 제출합니다. 거주지 관할 고용복지 플러스 센터를 방문해서 수급 자격 신청서를 작성 후 접수하면 됩니다. 고용보험 사이트에서 인터넷 제출도 가능하며 제출 후 14일 이내 관할 고용복지 플러스 센터를 방문하면 됩니다. 5단계는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인정되는 경우 실업인정 신청을 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실업급여 실업인정 기준을 알아볼까요? 일반 수급자는 4차 때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해야 합니다. 5차 때부터 재취업 활동 인정 기준이 달라집니다. 재취업 활동을 4주 2회 이상 해줘야 하며 1회는 반드시 구직 활동이어야 합니다. 구직 활동은 입사 지원 면접이나 채용 박람회 참여 등입니다. 직전 5년간 3회 이상 실업급여를 받은 반복 수급자는 별도의 기준이 적용됩니다. 반복 수급자는 1차와 4차 때 관할 고용센터를 각각 방문해야 합니다. 4차 때부터 재취업 활동을 최소 4주 2회 해줘야 하며 2차 때부터는 구직 활동만 가능합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이 210일 이상인 장기수급자도 별도의 기준이 적용됩니다. 장기수급자는 1차와 4차와 만료일 직전에 관할 고용센터를 각각 방문해야 합니다. 5차에서 7차까지는 재취업 활동을 최소 4주 2회를 해줘야 하며 1회는 반드시 구직 활동이어야 합니다. 8차 때부터는 1주 1회이며 오로지 구직 활동만 가능합니다. 만 60세 이상이거나 장애인 수급자라면 기준이 완화됩니다. 4차 때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면 됩니다. 재취업 활동은 4주 1회이며 1차는 온라인 교육이고 2차 때부터는 자유선택입니다. 마지막으로 꼭 알아야 할 2024년 실업급여 주의사항입니다. 취업특강은 3회까지만 인정되며 직업심리검사는 1회만 인정됩니다. 심리안정지원 프로그램은 1회만 인정되며 어학수강은 재취업 활동으로 인정이 안 됩니다. 사회봉사활동은 만 60세 이상이거나 장애인 수급자만 인정됩니다. 같은 날에 여러 건 재취업 활동을 해도 한 건만 인정됩니다. 만약 2024년 실업급여 신청 후 자격 불인정 등 이의가 있다면 고용보험심사위원회에서 재심사 청구가 가능합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 유형도 알아두면 좋겠죠? 피보험 자격 취득 및 상실 신고나 이직 사유를 허위로 기재하거나 재취업에 성공했지만 실업 상태라고 허위로 신고하면 실업급여 부정수급으로 걸립니다. 또한 근로소득이 발생했는데 신고하지 않거나 재취업 활동 참여 여부를 허위로 신고하거나 본인의 가족 등 대리인이 대신하여 수급 자격 및 실업 인정을 신청해도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걸립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 시 실업급여의 지급이 제한되며 부정수급액의 최대 5배가 추가 징수될 수 있습니다. 또한 최대 5년 이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절대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신청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2024년 실업급여에 대한 변동사항이나 추가 정보가 있으면 빠르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